처질 만한 가슴 조직이 많이 있는 분은 수술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 근데 그거는 진짜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실 거예요. 남자분들은 사실 길이를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죠. 안녕하세요. H 성형외과 김한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소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에요. 그러게요. 원장님.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뭐 코로나 때문에 네. 조금 그렇긴 하지만 저희는 뭐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정말 성형 수술 중에서 자기 만족도가 가장 높은 수술? 비교 불가죠. 아 근데 어떤 그거는 수술보다. 진짜 네.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실 거예요. 이게 뭐 누구를 위한 이런 게 아니고 본인 만족도가 되게 높고요. 그럼요. 요가 선생님도 나오셨고 네. 날씬하시고 뭐 키 크시고 이런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저처럼 이렇게 네. 덩치 좀 있고 이런 사람들은 이 가슴 수술을 함으로 인해서 뭐 팔뚝도 좀 얇아 보이고 그럼요. 그럴 수 배도 좀 있어요. 이렇게 허리도 좀 들어가 보이는 맞아요. 이런 착시 현상도 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셨던 게 네. 우리가 가슴에 볼륨이 생기면 옷을 입었을 때 가슴이 부각되면서 허리가 더 날씬해 보이죠. 그럼요. 유방암 검사. 네.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가슴에 보형물이 있으면 유방암 검사를 받았을 때 검사 결과가 정확하게 안 나올 수도 있다. 유방암 검사를 하는 보편적인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초음파로 검사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맘모그램이라고 해서 여자분들이 싫어하는 굉장히 가슴을 눌러서 이제 엑스레이 검사를 찍는 겁니다. 초음파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슴 조직이 있는데 밑에서 보형물이 그 조직을 밀어주게 되면 오히려 안에 있는 조직을 보는 정확도가 더 높아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들어갔을 때 물렁물렁 했을 때는 잘 판단이 안 되다가 안에 있는 보형물이 밀어져서 조직 자체를 확장을 시켜주기 때문에 오히려 그 차이를 감별하기가 더 좋다. 두 번째, 맘모그램은 사실은 가슴 볼륨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은 눌러서 검사가 되는데 대부분 저한테 수술 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가슴 볼륨이 적으신 분들이죠. 그분들은 어차피 맘모그램 할 조직이 없어요. 그래서 수술 전에는 맘모그램 눌러서 이게 검사를 못 하셨던 분들이 보형물이 들어가서 조직 자체가 앞으로 나오다 보니까 눌렀을 때도 검사하기가 더 용이합니다. 실제로 논문들을 보면 오히려 진단율이 더 높아진다는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눌렀을 때 찌그러지거나 네. 터지진 않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렇진 않아요. 굉장히 이 젤 자체가 실리콘질 탄성이 좋기 때문에 차 바퀴로 지나가도 잘 터지지 않습니다. 뭐 내과나 정형외과 가서 엑스레이 찍잖아요. 그렇죠, 네. 가슴 보형물이 있는지 없는지가 바로 판독이 되는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사실 엑스레이 상으로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전문의가 봐야 이거는 있다는 거를 인지할 수는 있지만 일반 사람들이 그 엑스레이 사진을 봤을 때 딱 보형물이 하나 느낄 정도의 뭐 이렇게 그런 딱 보이거나 그렇진 이렇게. 않습니다.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내과를 가셨어요. 그분이 폐를 보지 보형물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뭐 정말 이상한 분이라면 폐를 보면서 근데 보형물이 있으시네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은 많지 않을 것 같고. 그러네. 과하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네. 성형수술 하고 네. 난 다음에 네.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된다. 네. 어떤 주기로 어떤 검사를 정확하게 네.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명확한 게 없어서 시진도 그렇고 촉진도 그렇고 초음파라는 어떤 검사를 통해서 이 보형물 파손 여부를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FDA의 권장사항은 가슴 수술하고 나서 3년 후에 보형물 파손 여부를 체크하고 그 다음에는 2년 후에 꾸준하게 검사하는 것을 권장사항으로 한다. 미국 FDA 권장사항은 MRI를 검사를 하는 것을 권장사항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2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MRI 검사가 보험이 안 되는 거에 있어서 150만 원, 200만 원 들어서 검사하는 게 사실 부담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초음파로 어느 정도 보형물의 파손 여부를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네. 워낙에 가슴 수술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제일 궁금한 게 만약에 내가 가슴 수술 예쁘게 했어. 근데 내가 뭐 임신 출산을 했는데 그러면서 가슴이 미워지면 어떡해? 대부분의 저한테 수술 오시는 분들은 가슴의 볼륨이 적어서 오시는 분들이죠. 그러면 그 가슴 볼륨 적으셨던 분들이 나이가 들었을 때 처질 만한 가슴 조직이 많이 있느냐? 사실 별로 없죠. 그죠? 처질 만한 가슴 조직이
아직 있는 분은 수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수술을 했을 때 예를 들어 내가 수술 전에 내 조직이 10이었다. 그러면 가슴이 90이 됐다 해서 100이 된 거죠. 그 실질적으로는 지금 가슴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조직은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네. 90에서 10이 쳐져봤자 얼마나 쳐지겠습니까? 나중에 나이가 들어도 쳐지진 않는다. 그러면 그게 좀 어색하지 않을까요? 근데 제 환자 중에 60대, 70대도 수술하러 옵니다. 아니 60세가 돼도 여성분들이 오태를 가꾸고 내 몸매를 예쁘게 하려는 요구와 의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요즘 60대는 생각보다 젊거든요. 자기 만족도가 자기 만족. 굉장히 그럼요. 높은 수술이거든요, 이게. 근데 한편으로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보형물은 아니야. 지방 이식이 네. 훨씬 안전해. 훨씬 더 나아. 자, 우리가 그냥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네. 자가 조직을 이식을 하는 게 당연히 이론적으로는 더 안전하겠죠.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슴 지방 이식을 했을 때가 가장 큰 윤리적인 문제가 뭐냐면 지방 이식을 대량으로 하다 보면 일부 지방은 살고 일부 지방은 생존을 하지 못하게 돼요. 생존을 못하는 지방은 덩어리로 뭉치게 됩니다. 그 뭉친 게 석회화처럼 굉장히 딱딱해집니다. 그런데 유방암의 증상 중에 하나가 석회화예요. 이 석회화가 과연 유방암이냐 지방이식 석회화냐 감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슴 지방이식을 하는 것이 그만큼 보형물 넣는 것만큼 효과가 좋았다면 그 누가 왜 보형물 수술하겠습니까? 그죠? 그 효과가 안 납니다. 네, 절대로 안 납니다. 그렇게 저도 생각을 했어요. 지방이식을 하는 병원들 가보면 수술 전후 사진들을 보여드리죠. 거기서 눈속임인 게 뭐냐면 지방이식 전하고 후의 결과가 2, 3년 돼도 꾸준히 유지되는 결과를 보여준다면 그게 의미가 있지만 대부분의 사진은 부었을 때 한두 달째 그 사진을 딱 보여주고 이 정도 볼륨이 커지네요. 병원에 가서 상담을 하실 때 수술 전후 결과 근데 원장님 이거는 몇 달째 경과예요? 그러면 6개월째, 1년, 2년째 경과는 어떻게 되나요? 하고 물어보세요. 진상되는 거 아닌가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지방이식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 질문을 했을 때 내 자신감 있으면 이거는 1년, 2년 그죠, 되고 그죠, 3년 그죠. 말씀하시겠죠. 근데 내가 그래서 자신감이 없어. 그러면 이거를 왜 물어보세요? 가세요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무술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순간의 진상이 내 몸을 보호하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네. 환자로서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제가 환자였고 환자 중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럽니다. 환자 네. 중이고 근데 환자로서 만족도가 높은 이유가 네. 보정 속옷을 2주 착용하라고 네,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말이 보정 속옷이지 막 엄청 답답하고 막 네, 까칠거리고 막 까시럽고 되게 힘들거든요.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구형구충약 저 안 주셨어요. 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마사지 절대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네, 그냥 그렇죠. 그냥 냅뒀는데 너무 잘 돼가지고 네. 저는 2주라는 계산이 왜 나오는 거냐, 막연하게 그 정도만 참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보형물이 들어가서 어쨌든 조직을 파괴하고 나면 이물질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피막이 형성이 되게 되는 거죠. 그 피막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시점이 보통 열흘에서 2주가 되게 되면은 형성이 시작이 됩니다. 그게 지나고 나면 그 자리에서 그 피막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죠. 피막. 보정 속옷을 2주하고 그 다음에 스포츠브라를 하는 것은 뭐냐면 그 피막이 형성이 되지만 아직 완성화되는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압박의 효과, 그 다음에 골을 좀 더 모아주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사실 구형구축 약이라는 것이 구형구축제로 만들어진 약이 아닙니다. 천식약이에요. 실제로 많은 논문들을 보면 구형구축약이 진짜 구형구축을 예방한다는 논문도 있고 어떤 데이터는 전혀 효과가 없던 논문들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건 하자라는 거죠. 그런데 한 달치, 두 달치 사면 한 10만 원 넘어 돈이 될 텐데 봤을 때 전혀 구형구축의 증상도 없고 아무 문제가 없는 환자에서 굳이 비싸고 부작용 있는 약을 먹는다는 것은 저한테는 넌센스인 거예요. 마사지에 대한 부분도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마사지를 한다는 게 도움이 된다는 과학적인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보형물이 들어가면 어떤 방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예전에는 정확히 방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없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을 만들어 놓고 보형물 넣고 억지로 밀어서 만들었던 거예요. 맞아요. 수술을 정확하고 깔끔하게 하면 마사지를 안 해도 방 자체가 여유가 있어서 조금 돌아다닙니다. 그게 맞지 수술 대충 해놓고 보형물을 눌러서 마사지 한다는 거는
남자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여자가 가슴 수술 쟤 좀 까졌어. 그러면 60대 70대 여성분들은 까지고 날라리에 수술하나요? 그건 아닙니다. 여성성이라는 것을 표출하기 위해서 수술을 하고 내 자신감 때문에 수술을 하는 것이지 이성을 유혹하기 위해서 그건 굉장히 아주 극히 드문 경우고요. 제가 이제 농담삼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자분들은 사실 길이를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면 내가 꼭 긴 거를 가져서 사용을 하려고 하느냐? 그건 아니고 목욕탕을 갔을 때 화장실을 갔을 때 남자분들의 어떤 힐끔힐끔 옆을 봅니다. 얘가 나보다 큰가? 성적인 어필이라기보다는 남자들한테 똑같이 자존심 같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여자분들이 왜 가슴 수술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이해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이 궁금한 게 많이 다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이렇게 영상 올리면 제가 상담할 때 좀 편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가 안 해도 되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네. 여러분들 많이 보고 오시고 공부하고 오시고 또 송희 씨처럼 만족할 만한 결과를 만들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